이번에는 화학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화학 반응들은 모두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의 개념이란 한번 볼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학 변화라는 건 쌤이 무엇의 배열이 바뀐다? 그렇죠. 원자 배열이 바뀐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변화란 말은 반드시 원자 배열이 변한다는 거를 바닥에 깔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물리 변화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원래의 물질과는 다른 반드시 전혀 새로운 물질, 즉 새로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다뤄볼 화학 반응의 종류에는 첫 번째 화합이 있습니다. 화합. 굉장히 간단하죠. 화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만난다, 결합한다. 그거를 다시 나누는 게 분해죠. 나눌 뿐.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짝을 바꾸는 거예요. 이따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드릴 텐데,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하나를 더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복분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선생님에 따라서 이 복분해를 해짭니다. 이 복분해를 치환이랑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는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복분해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여러분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있었어요. 앙금이 형성되는 반응. 이 앙금 생성 반응이 대표적인 복분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뭐다? 화학 반응의 종류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근데 이제 일단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화합부터 볼게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예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문으로 알아주는 게 좋고, 화합은 뭐랑 조심하셔야 되냐면 화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새로운 물질.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합물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미리 조금 설명을 하자면 쌤이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일정한 무엇으로 결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냐면 일정한 질량 비로 결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정한 질량 비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화합물은 뭐가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해요.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합은 즉 A라는 물질과 B라는 전혀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AB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수소랑 산소에다가 전기 불꽃을 주었더니 물이 됐다든가, 철과 황을 가열했다더니 황화철이 됐다든가, 철과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산화철이 됐다든가, 아니면 산소랑 마그네슘을 결합시켰더니 뭐가 됐다든가 산화 마그네슘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일단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은 선생님이 뭐가 있다고요? 일정한 질량 B가 있다고요. 그 비율은 뒤에서 설명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수소가 질량이 1g이면 위에다 쓸게요. 1g이면 산소는 8g이 있어야 되고 물은 9g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철은 7g, 황은 4g. 그럼 황화철은 11g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철이 5g, 산소가 2g이면 산화철은 7g이 만들어져요. 5대 2대 7로. 그 다음에 여기는 금속인 마그네슘이 3g, 산소가 2g이면 산화 마그네슘은 5g이 만들어져요. 이런 질량비로 결합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쌤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합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옆에다가 예시문을 하나 적을 텐데요. 요것 때문에 많이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설탕 플러스 물. 그러면 뭐가 되죠? 설탕물이죠. 그럼 자세히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거 무엇과 유사합니까? 화합이랑 유사하죠. A랑 B가 결합해서 AB가 됐다. 그럼 이거 화합입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거는 화합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얘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여러분이 요거를 더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염화나트륨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관용명으로 소금이죠. 소금. 흔하게 소금이라고 하는데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물에 녹여요. 염화나트륨을 여러분들이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거든요. 근데 소금물이라 그러면은 혼합물이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나오면 이게 화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뭐 암모니아 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이런 애들은 다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화학 반응과 유사해 보이지만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화학 반응이 될 수 없다. 화학 반응의 종류 중에서 화학 반응 중에서 아까 화합을 설명했고 이제 분해를 설명할 건데요. 분해는 분자가 뭐라고요? 그죠? 나눌 뿐. 무엇의 반대다? 그쵸? 보니까 화합의 반대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실험적인 부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열로 분해하면 열분해. 간단하죠? 촉매로 분해하면 촉매분해. 근데 이제 이 촉매라는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는 되게 익숙하시죠? 전기분해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분해는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기체랑 무슨 기체로? 그렇죠.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화학반응의 예 중에 분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수소는 무슨 극에서 이 기체가 모이기 시작하냐면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모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를 할 때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뭐를 넣어줬었냐면 수산화 나트륨 같은 물질을 넣어줘야 돼요. 이 수산화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혹시 용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산화 나트륨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이라는 거는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뭐가 흐를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전기분해는 여러분들이 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열분해에는 굉장히 열분해가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산화 은을 열을 주면은 산소랑 은색이니까 은이겠죠. 그래서 은으로 나누어지고요. 탄산칼슘은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은도 열을 주면 수은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요. 이건 모두 열에 의한 분해이기 때문에 무슨 분해다? 열분해다. 근데 실질적으로 열분해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여러분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실험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탄산수소 나트륨을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라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서 오븐에 구우면 부풀죠. 빵이 부풀죠. 그 부푸는 이유가 이 탄산수 나트륨이 열을 받으면 분해가 돼요. 이때 이제 탄산수 나트륨 색깔이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흰색이거든요. 근데 분해돼서 태웠는데도 가열했는데 생성된 탄산 나트륨도 이것도 흰색이에요. 미안한데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이것도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이렇게 탄소랑 수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가 됐을 때 뭐하고 뭐가 생성되냐면요. 수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 적어도 될까요? 탄소 때문에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탄산소 나트륨은 세 가지 물질로 분해된다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열분해입니다. 탄산소 나트륨이 열분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촉매분해에서 일단 촉매라는 개념. 이거는 절대로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용이 가능하냐면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게 뭐다? 이것이 촉매입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10g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반응이 끝나도 10g. 그럼 그거 꺼내서 또 쓰면 돼요. 절대로 도와만 주는 거지 직접 반응에 참여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를 촉진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촉매라고 하고요. 촉매 분해의 대표적인 예에는 뭐가 있냐면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상처 났을 때 약국에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상처난 부위에다 바르면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죠. 그 기포가 대표적인 촉매분해의 예인데요. 지금 이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이 과산화수소는 촉매로 이산화망가니즈라고 있어요. 이산화망가니즈라 해서 에메노트가 있는데 또는 혈액 같은 걸 만나면 즉 촉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촉매는 넣어줘봤자 과산화수소랑 결합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과산화수소를 뭐하고 뭘로 분해를 시키냐면 물하고 산소로 분해를 시키는 즉 네,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촉매 분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